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입니다. 자, 8월 16일 6시 라이브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연휴 동안 알트 도미넌스들이 비트 도미넌스가 이제 빠지면서 알트 코인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자, 다시 한번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알트 코인들이 확 빠지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손절가 만 걸어 놓으신 분들 중에서 청산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럴 때 알트코인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횡보를 하는 장이어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되는 게 수급이 되느냐,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수급이 되느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똑같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될지 알트코인으로 수급이 될지 이 도미넌스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100% 맞진 않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이 빠집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빠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라는 거는 누군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시바이누라든가 아니면 페페라든가 이런 지금 밈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거래량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밈코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누군가가 밈코인들을 일부러 올린다던가 혹은 아니면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밈코인 같은 거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때는 밈코인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으실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으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실시간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밈코인, 뭐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안정적으로 멍멍님 안녕하세요. 안정적으로 돌려야 된다. 뭐 밈코인을 돌리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걸 말하냐면은 거래량과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종목을 고른 다음에 여기 지금 변동성만 봐도 변동성만 봐도 지금 이렇게 나온다. 지금 여기 20% 20% 기준이 잠깐만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등락폭을 20%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볼까요? 지금 원데이로 보지 말고 저희가 실시간 대응이니까 15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한 24% 정도. 지금 15분 봉으로 했을 때 잠깐의 찰나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하루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5시부터 지금 현재 6시까지 변동성이 24%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신 다음에 지금 요 거를 조금 더 펴서 보면은 지금 윗꼬리 캔들을 굉장히 많이 달았을 거거든요. 아니네요 또. 그래서 요 하루 변동성을 보시면서 내가 어디까지 체크를 할 건지, 내가 이 변동성을 어디까지 커버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실시간 대응을 할 건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자, 하지만 볼륨 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뭐 하루에 1.3% 정도 오르고 내리고 최대 등락폭이 1.3% 정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큰 변동성을 가져가 줄 때는 밈코인 뭐 이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그냥 알트코인으로 들어가셔라. 예.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입니다.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있었죠. 근데 예상보다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가 증가를 했는데도 지금 나스닥은 하락을 했거든요. 나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추가 금리 인상의 우려가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됐다는 경제 지표들이 지속 나오고 있죠. 어떤 게 있죠? 뭐 소비자 물가가 있겠고, 그리고 고용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이거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소매 판매 지수는 증가를 했지만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가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증가를 했다. 이거는 잘 나왔죠. 소비가 증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경제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증가가 되면은 왜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하냐? 공급과 수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은 물가는 싸지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싸진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어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겠죠. 뭐 무슨 거리, 뭐 족발 거리, 뭐 그러니까 동종 업계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격을 인하를 해서 경쟁을 하죠. 예.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싸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7월 소매 판매 지수는 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반대로 많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공급은 일정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겠죠. 네, 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어떤 성질을 볼 수 있냐면요. 나스닥은 굉장히 작은 움직임에도 작은 이벤트에도 반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게 있죠?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CPI 지수 발표, 뭐 FOMC, 뭐 고용 지표 이런 것들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움직여서 막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액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작은 이벤트에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어떠한 이벤트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쪽의 경기 그 둔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어찌됐든 지금 가장 중국에서 크게 보고 있는 사업이 이제 부동산 사업입니다. 이제 그 헝다 그룹 제2의 모기지론 사태라고 불렸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이 헝다라는 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헝다 사태라고 크게 작년에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제2의 헝다 사태라고 불리면서 부동산이 한 번 더 위기에 위기를 맞았다. 위기를 맞으면 부동산이 위기를 맞으면요. 경제가 그 국가의 경제가 되게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웬만한 국가들은요. 부동산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한다. 돈이 없으면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돈을 모읍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을 풀어서 왜냐면 집을 지어 가지고 집을 짓고 그리고 그
돈들을 어떻게 하죠? 대출을 내주죠. 지금 부동산을 현금으로 아니면 뭐 혹은 우리가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편의점 가서 아파트 하나 주세요 하면서 36개월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예, 현금으로 지금 계좌 이체해 드릴게요. 뭐 이러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대출로 삽니다. 이 대출을 일으켜서 국가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돈을 회수하면서 다시 경제를 탄탄하게 쪼이죠. 다시 한번 자금을 쪼입니다. 그래서 돈을 풀고 쪼이는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이죠. 예,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니즈가 굉장히 충만한 상품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출을 풀어서 이것들을 뿌렸을 때, 이걸 풀었을 때, 부동산을 풀었을 때, 이게 뭐 서민이건, 뭐 부자건, 누구나, 좋아하는 니즈가 충만한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부동산을 완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원래 이제 그 자금을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봐도 확실하게 좀 그런 게 느껴지죠. 지금 그 정도로 부동산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강력하게 해야지 다시 한번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계속 반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중국이 지금 부동산까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 지금 중국은 지속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뭐 거의 망했어요. 예.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예. 뭐 제가 지금 망했어요라고 해서 진짜 망한 건 아니겠지만 중국이 굉장히 압도적인 차이로 미국한테 규제를 당하고 있고 힘을 아예 못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좀 길게 반복이 되면은 중국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번에 한번 미국의 이제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던 피치가 무디스에 이어서 은행들에게도 신용 등급 강등을 예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예고가 아니라 경고를 했습니다. 자, 무디스가 한번 그 미국에 있는 은행들한테 너네 신용등급 강등을 했는데 PT도 이번에 은행들 신용등급 강등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면서 지금 돈을 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피치에서 미국 은행들 JP모건도 경고를 받았다고 해요. 미국 은행들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될 것이다. 자, 항상 그랬죠.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의 악재는 비트코인의 호재를 항상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피치에서 경고를 하고 신용 등급을 정말로 강등까지 이어서 간다면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뭐 30K 돌파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위트 미로 아트님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즐거운 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뉴욕 증시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비트코인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현물 ETF 승인까지는 아직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아직도 투자자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연준의 뭐 금리 인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매 판매 지수 발표라든가 뭐 추가 금리 인상의 우려라든가 뭐 중국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지금 현물 ETF 승인이 확실시 되냐 안 되냐 뭐 이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블랙록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유럽이라고 했네요.
유럽에서는 현물 ETF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현물 ETF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케일의 ETF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점에 되게 포커싱이 맞춰졌다. 자, 근데 지금 아까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트위터에 보시면은 유럽에는 런칭이 됐다. 현물 ETF가 런칭이 됐다라고 올라왔고,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그 저널에서 자 SEC가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2024년 초로 연기할 것이다. 지금 속보 SEC 모든 ETF 승인을 2024년 초로 연기할 것이다 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 뉴스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그 어떤 저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확실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제일 그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현물 ETF 승인인데 이걸 2024년 초로 연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묶여 있는 자금을 빼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홀딩을 지금 2024년 초 말 그대로 5개월 동안 지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지금 갈팡질팡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지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소폭 하락을 했어요. 12시부터 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자, 지금 보면 1.4% 정도, 1.4% 정도 29K까지 29.4에서 29K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도 이 지금 트위터가 이 X가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볼게요. 자, 어떻게 됐냐? 참 이게 빨리빨리 결정이 돼야지 어떠한 식으로도 방향성이 나올 텐데. 자, 미 SE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결정 지연 160일 기준 넘겨지죠. 자,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이 더 지연됨에 따라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아침에 드렸던 얘기인데 오늘 원래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SEC가 결과적으로는 결정을 넘겼다. 자, 지금 보면은 유투데이에 따르면 저명한 업계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결정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으며, 자, 예상을 하고 있었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9월 초에 아마 블랙록 ETF 승인 결과에 대해서 SEC는 답변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EC가 당장 9월 달에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요. 자, 내년 2월까지 연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EC가 의도적으로 ETF 승인에 대한 결과를 지연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160일 기준을 넘겼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년간의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의 94%가 구두 변론 후 160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그레이스케일하고 SEC가 소송을 하는 중이죠. 소송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 그레이스케일도 굉장히 큰 자산 운용사긴 하지만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지금 엄청나게 큰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ETF 승인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그레이스케일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SEC가 모든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일관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가 아니라
되면은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블랙록은 워낙 강력한 자산 운용사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밖에 반려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된다라는 어떤 좀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SEC가 지금 그 승인을 연기를 하면서 이게 또 지루한 횡보장이 오래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도 또 나온 뉴스입니다. 너무 지겨울 정도로 이제 지겨워요, 사실. 예, 지겨울 정도로 자, 크립토 수치는 지금 탐욕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중립이죠, 중립 52. 지금 보면은 변동성이 2016년 이후로 최저. 자, 7년 만에 지금 거래량이 최저입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 기를 모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그 기를 모으고 있다가 한 번에 뻥 터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변동성이 최저다.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뭐 십수년이 지났지만 7년 만에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매매를 하는 투자자분들은 지금 웬만하면 그리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거의 뭐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지금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황을 요약을 하자면은 굳이 이거죠. 우리가 뭐 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나스닥 시장은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트코인 시장은 큰 이슈에도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지금 지속적으로 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나 크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반대가 아니라 완벽하게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죠. 나스닥 시장은 지금 요만큼 아주 작은 이슈에도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시장은 되게 큰 이슈에도 작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렇게 너무 지루한 장이다. 그리고 개인 매매, 뭐 장기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지금 뭐 비트코인 유튜버라든지 뭐 트레이더 분들의 어떤 그런 관점만 보더라도 그 공유해 주시는 관점만 보더라도 개인 매매나 장기 매매를 하기에는 장기 매매가 좀 이상하네요. 예. 장기 관점을 고수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매매를 할 때도 항상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비트패스 모의 투자 출시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일단 UI 시안이고요.
자, 지금 저희 그 비트패스 VIP 프로그램과 거의 보시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색깔은 좀 변경이 될 예정이고, 그냥 일단 그림판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시안인데, 지금 똑같이 지금 저희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다가 비트패스 모의 투자, 그리고, 여기는 완벽하게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 초록색이 너무 눈이 아파가지고, 요것만 색깔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모의 투자로 투자를 해 보시고 내가 이 정도 어차피 차트는 차트하고 가격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이거를 뭐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든지 혹은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실시간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내가 현재 지금 얼마를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별 수익률의 차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100만 원 투자했을 때와 1억을 투자했을 때, 자, 이 시드 금액에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처음에 저희 프로그램을 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100만 원 투자도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짜 수익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처음부터 뭐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고객분들도 지금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뭐 투자를 하거나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해도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1억을 투자한다면은 수익이 달라질까? 라는 어떤 데이터 값을 도출해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투자금별 수익률 차이 그리고 안정성 자, 내가 1억을 투자해도 교차라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 투자 금액의 비율을 정해놓고 프로그램 돌렸을 때 내가 도대체 얼마 정도 벌 수 있는 것인가 수익률도 보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익금이겠죠. 수익금. 수익금. 내가 한 달 수익을 1000만 원으로 잡을 것인가 100만 원으로 잡을 것인가. 이 차이를 보실 수 있겠죠. 내가 정말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비트패스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 프로그램으로 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시드 금액만 충분하다면은, 누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업 트레이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이걸로,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확신들을 좀 많이 가지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물론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어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초보자분들 혹은 투자를 오래 하신 투자 고수분들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이용하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의 투자가 나오면요. 투자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저희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리스크 관리 최적화를 첫 번째로 시키셔야 됩니다. 내가 1억으로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수익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청산이 안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손절을 안 당하는지 예전에도 순환매를 해서 손매매로 순환매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 이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것처럼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 그 안정성은 뭐 당연히 교차라는 어떤 그런 제도로 인해서 증거금을 잡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안정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안정성을 직접 본인이 체감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1억으로 했는데 내가 뭐 일주일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확실하게 다음에도 이것과 똑같이 움직여준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는 확실하게 되겠구나. 혹은 수익률이 확실히 오르겠구나. 이런 어떤 데이터 값을 계속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투자를 모르시는 분들. 자, 지금 시장으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떨어졌을 때는 투자 시장을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연도에 계속 오르면서 시장에 유입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존 투자자들이 아니라 시장을 떠났던 기존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처음 하는 투자 초보분들이 유입되고 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오른다고 어느 정도 입소문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오른다며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파로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이 프로그램 매매로 투자에 대한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처음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걸 보죠? 종목 이름을 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장 많이 아는 되게 유명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되죠. 자, 근데 뭐 삼성전자도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막 오르고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본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처음 할 때 보면은 세이 느낌 좋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40% 와, 이거 뭐야? 신규 상장이구나. 오늘 10시에 했네요. 10시에 쭉 올랐다가. 자, 뭐 카이버 네트워크. 이름 멋있구나. 카이버 네트워크가 그거죠. 이거. 거기 어디야? 대학교.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 예. 뭐 도지코인, 수위. 내가 연예인 수혜를 좋아하니까 수위 이걸로 들어가 볼까? 수지를 좋아하니까 수위 들어가고 메탈, 헤비메탈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셨다가는 투자금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하루 이틀 안에 이 개념이 확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진짜 고생을 하셔야지 뭐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 개념에 대해서 확립을 하시고 그런 개념들이 확립이 됐을 때 되어가지고 본인의 개념을 프로그램 투자로 이어갔을 때 이제 확실하게 수익이 좀 나시는 거다. 데일로그님 안녕하세요. 넴 들어가셨어요. 이름이 귀여워서 데일로그님은 이름이 귀여워서 넴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정말 투자 초보분들은 어떤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좀 확립을 해야 된다. 예, 그러기 위해서 모의 투자를 원한다. 자, 일단은 모의 투자의 장점은 당연히 1번 거래소 가입 없이 가능.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업비트에서 비트겟으로 금액을 옮길 때 뭐 72시간 제한이라든가 혹은 뭐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겠죠. 불편함들이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자분들은 내 시드를 얼만큼 운용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팅이 되겠고, 백테스팅이 되겠고, 그리고 투자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개념의 확립으로 크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모의 투자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로 어떻게 수익을 더 올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의 투자가 나오면은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좀 큰 금액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실시간 대응들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저는 아마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신규 상장 코인들 들어가갖고 이럴 때 쭉 하락할 때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할 때 수익을 어떻게 올리는지. 자, 100만 원일 때 지금 보시면요. 최고 등락폭이 지금 하루 만에 70%거든요. 이 70%를 방어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70%고요.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안 보여. 자, 지금 보면요. 저 세일하는 종목이요. 오늘 하루 총 등락폭이 70%입니다. 자, 윗꼬리 캔들 달고 지금 70% 정도 움직였거든요, 오늘. 그 70%를 움직였다가 하락을 어디까지 했느냐? 65%까지. 자. 볼게요. 맞나? 65%가 맞는지 아까 55%였던 것 같은데 65%가 맞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70%까지 올랐다가 65%가 쭉 떨어지면서 등락폭이 15%가 지금 올랐다. 자,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 프로그램이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 70%가 올랐다가 이때 우리가 그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을 때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반등폭이 15%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청산가만 터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차트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반등폭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게 1분 차트입니다. 1분 차트. 1분 차트로 쪼갰고 1분 차트 말고 30분 차트로 볼까요? 지금 뭐 1분 차트로만 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 프로그램으로 수익 내기가 가장 좋은 차트의 모양이다. 자, 어떻게 되죠? 자, 만약에 롱 포지션으로 잡든 숏 포지션으로 잡든 우리가 청산만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손절만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70% 안에서 60 롱으로 잡으면은 여기서 수익이 다 나겠고 지금 숏으로 잡으면은 여기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롱으로 수익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숏으로 분할 매수하고 다시 올라오는 이 15%의 반등폭으로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매매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문제는 청산을 마이너스 70%의 현물이 마이너스 70%라면 여기를 레버리지 하면은 마이너스 140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20배로만 할게요. 1400%의 등락폭을 버틸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버텨주는 거죠? 자, 등락폭을 버틸 수 있을 때 우리가 청산 안 당하고 손절 안 당하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죠? 당연히 높은 투자 금액보다 비례해서 높은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등락폭이 굉장히 크고 작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실시간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이게 하려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자, 모의 투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투자금에 비례해서 내가 높은 증거금을 가지는데 그 높은 증거금이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아니 그럼 10만 원이냐, 1억이냐, 5억이냐, 10억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백테스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훨씬 더 새롭게 짤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투자라는 스포츠에서 가장 좋은 장비는 높은 많은 시드 금액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강원랜드 가시면 돼요. 강원랜드. 근데 1억으로 100만 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투자죠. 투자죠. 이거야말로 투자죠. 100만 원으로 100만 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원랜드 가시면 됩니다. 도박하시면 돼요, 그냥. 뭐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이게 얼마나 큰지.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금을 하면요. 연이율이 7%예요. 연이율. 1년에 7% 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요. 줄 서요. 밤새 줄 서서 가입을 합니다. 자, 가입을 합니다. 근데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 원하는 거는 10%의 수익을 원하는 거죠. 그것도 월 수익을 10%? 과연 그런 게 지금 있나요, 사실? 계속 리스크 없이. 하여튼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교차라는 격리라는 교차라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역이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된다.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라는 시장에서 남들보다 잘 싸우기 위한 장비가 어느 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진짜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제가 잠깐만요. 이분 이거 왜 없어? 자, 지금도 지금 선물 정보 공유 방에 보시면요. 이제 여기 김현규 고객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분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 담당자가 누구였던지도 기억이 나고 작년 6월 달쯤에 저희 프로그램 구입을 하셨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사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쓰셨던 분인데 지금 8월 달에 지금 보시면은 21.6% 정도 수익이 나셨다. 8월 달에 21.6% 정도 지금 이렇게
세팅값이나 이런 것들을 그 공유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를 아예 모르고 하시기보단 간단하게 매물대만 조금 공부하시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2에서 4종 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직 16일인데 20% 정도 수익을 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뭐 배상일 님도 오늘 지금 공유해 주셨는데 지금 8월 달에 15일 만에 15% 하루에 1%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예, 중간결산 오늘 해 주셨네요. 예. 지금 이영자 님도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한 50만 원 정도 수익 나셨죠. 그리고 이종호 님도 지금 2% 정도 수익이 나셨다. 지난달에 23% 정도 수익 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저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도와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의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오늘 또 원데이 클래스 오셨던 또 이제 성함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수익 잘 나고 있다. 근데 욕심을 부려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예. 아무래도 앞에서 체결이 되면서 돈이 벌리는 게 보이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거 좀만 더 하면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이 조금만 더 이 수익률을 조금만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게 커지죠? 수익률을 높이다 보면 커지는 건 리스크입니다. 그러면은 이 리스크를 수익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줄이려면요. 당연히 높여야 되는 거는 투자 금액입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유는 뭐죠? 증거금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수익률은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해서 1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100만 원을 벌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조금만 더 하면은 15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에서 원하는 수익금이 1,000만 원 투자 100만 원. 그리고 근데 다시 좀 욕심이 나서 100만 원에서 나 150만 원만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하면 150만 원 벌었으면 그럼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죠? 리스크를 줄이려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을 투자하시던가 1,200만 원을 투자하시던가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수익률은 올리고 싶은데 리스크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예.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욕심이 된다는 거죠. 욕심이. 예. 수익은 올리고 싶은데 리스크는 올리기 싫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해요. 애처럼 떼쓰지 마세요. 예. 떼쓰지 마세요. 애처럼 떼쓰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고 이렇게 떼쓰면 안 돼요. 수익은 올리고 싶은데 리스크는 올리기 싫어요. 몰라. 그냥 싫어요. 싫어요. 떼쓰지 마세요. 예. 리스크가 손실이 두렵다면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면 투자금을 올려서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예.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수익금은 올리고 싶은데 수익금을 올리고 싶다면은 투자금을 올려서 수익률을 낮춰주셔야 됩니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어. 1,000만 원은 벌어야겠어. 1억 투자하셔야 됩니다. 최소. 근데 1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러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예. 떼쓰지 마세요. 예, 떼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10억 투자하세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모의 투자 프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예. 물론, 전체적인 인식이 되겠죠. 전체적인 인식. 저희 투자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비트패스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비트패스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고 계시고, 저희 정보 공유방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드리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 떼쓰지 마세요. 떼쓰시면 안 돼요. 예.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예. 애가 아니죠. 저희는 7살짜리 애가 아니죠.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말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까? 예. 이거는 떼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수익률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률 100% 어디서 하는 거죠? 강원랜드에서 하는 거예요. 1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벌고 싶으면요. 강원랜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강원랜드. 예. 뭐 청산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것들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볼린저 밴드를 보고 RSI를 보고 뭐 모든 보조 지표와 뭐 매물대와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모든 보조 지표들 확인하시고 모든 데이터들 확인하셔가지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을 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 올리시는 분들이 있죠. 그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한 안정성을 가는 어떤 공식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낮춰야지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예, 수익률이 올라가면 리스크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법칙을 잃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면 수익을 못 봐요. 유유. 이것도 그냥 다 잃어요. 수익을 못 봐요. 다 잃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공부하세요. 예,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과 수익성의 관계가 비례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자, 반비례가 아닙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가 아니에요. 비례입니다. 늘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코인 투자하면요, 100만 원으로 10억 버는 게 코인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100만 원으로 5년 기다리셔서요, 10배 뛰어도요, 1000만 원 버시는 거예요. 1000만 원. 이걸로 인생 역전 안 돼요. 1000만 원으로 인생 역전 되십니까? 예. 1000만 원으로 인생 역전 되십니까? 안 돼요. 1000만 원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개미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 10배 뛰었는데 1000만 원이에요. 예. 10배 뛰었는데.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자, 10억을 투자하셔야지 10배 뛰면은 100억 버는 거예요. 예. 10억을 투자하셔야지. 예. 개미들이 트레이딩하는 이유는요,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1년 존버해서요. 5조 투자해서요. 1년 존버해서 330억 벌었습니다. 자, 5조 투자하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으로 330억 부자가 되시는 분들 쉬워요. 5조 투자하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예. 장기 투자들 이렇게 투자하시는 겁니다. 예. 비트코인 장기 투자로 돈 벌고 안정성 있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5조 투자하시면 300억 벌 수 있어요. 5조. 예. 자, 우리가 5조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자, 비트코인 투자하면 수익을 못 봐요. 다 잃어요. 애이십니까? 7살 아이입니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시라고 모의 투자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모의 투자로. 왜냐? 무서우니까 1억 투자하세요. 그러면 무서워요. 잃으면 어떡해요? 내 나이는 50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한번 내보시고 본인이 확신 있게 이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내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애들 장난으로 5만 원, 10만 원 하고 시장에서 빠지실 건지 직접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지금 뭐 차트도 볼 줄 알고 분석도 할 줄 알고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돈 버시는 거예요. 수익 내시는 거예요. 예, 수익 내시는 건데 지금 화폐 가치가 바닥을 쳐서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회수하고 있는 이 지경까지 된 세상에서 돈이 적금으로 예적금으로 예적금 10년 열심히 하셔서 마이너스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문제는 어떤 거냐?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일본이 그 꼴이 났죠. 지금 일본이 그 꼴이 났죠. 세계 경제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엔저 현상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일본으로 가잖아요. 일본에 가서 뭘 사든 한국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엔저가 거기가 물가가 낮은 게 아니라요. 엔화의 가치가 바닥을 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르헨티나 돈도 안 훔쳐가죠. 자,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모은 1억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까지 투자의 원 개념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제가 왜냐면은 제가 오늘 또 그 신규 투자자분들 투자 코인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희 그 비트패스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코인 한번 해보려고요. 비트코인 좋다는데 요즘 많이 올랐다는데 자, 요즘 많이 올랐다는데 뭐가 오른지도 모르고 왜 오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예상조차도 못하는데 그냥 일단 비트코인 한번 해보려고요. 비트코인 한번 해보려고요. 그냥 좋다 그래갖고 한번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면은 필패라는 겁니다. 필패. 필패.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고 혹은 또 저희 정보공유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 비트패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말에
제 말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필패입니다. 필패. 예. 정확하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트코인이 왜 오르고 있는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런 투자 개념조차도 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100만 원 해보려고 하는데 10억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이런 마인드. 자, 이런 부분들을 막연하게 무슨 게임, 무슨 도박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비트코인으로 혹은 가상화폐로 혹은 투자 수익을 내시려면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비트패스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해 가시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좀 메시지성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또 제가 상담을 조금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문제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좀 심각하구나. 제가 저희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 이제 가상화폐 시장 뭔가 훈풍이 불겠구나. 뭐 이런 것들 가졌는데,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것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피해자가 된다던가 가상화폐 시장을 더럽게 만드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뭐 정보 공유 방만 지켜보셔도 되니 저희 프로그램 안 하셔도 되고 모의 투자로 그냥 이렇게 만져만 보셔도 되니 저희 모의 투자로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링크 올려드리면요, 링크를 통해서 저희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또 비트패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자, 제가 오늘 그냥 감인데 앞으로는 이런 류의 방송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어, 제가 일부러 이제 현실도 한번 보는 방송 그리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보는 방송 이런 것들을 제가 몸소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값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라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조금 와닿을 거거든요. 제가 뭐 막 5천만 원 1억도 잃어보고 10억도 잃어보고 20억도 잃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 값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016년 이후로 7년 만에 최저 거래량을 변동성이 최저입니다. 지금 어떤 투자자든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정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밈코인들이나 급등 급락 코인들을 많이 들어가시죠. 수익률을 원해서.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지금 52% 정도 나왔죠.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는 절반 중에서 또 70%가 움직이지 않는 가상화폐 대부분의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홀딩 시장인데 프로그램 투자를 한다기 때문에 밈코인에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면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추첨하고 방송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님, 3번님, 7번님, 5번님, 4번님. 네,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비트패스 상품권 100만원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래, 또 좀 더 오래 했는데 내일도 좋은 정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인 자동 매매 프로그램 비트패스의 최훈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도님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고 증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꼭 보러 오세요. 예, 손홍이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